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1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9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8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기유월 임신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6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자, 6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그 일간을 알면 그 일간의 특성을 알게 되고, 그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배합할 것인지 그 틀을 알게 되는 것인데, 오늘은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임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보게 되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임수가 되겠습니다. 물.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될 것이고, 화는 불이 될 것이고, 토는 흑의 기운, 그 다음에 금은 쇠의 기운이고요. 지금 임이라고 하는 거는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임수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 다시 이를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 그래서 임수는 양수가 됩니다. 자,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설명하게 되면은 개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면서 똑같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음양의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같은 물의 기운이라 하더라도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것, 수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냉기를 뜻합니다. 양수인 임수가 됐던 음수인 개수가 됐던 냉기를, 얼음이 얼정돼 혹독한 차가운 기운을 말하는 것인데,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이라 하더라도 어떤 물, 굉장히 크고 방대한 개념의 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임수가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음수인 개수는 양수인 임수에 비해서 그 규모라든가 성정이 좀 작은 규모가 되겠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그다음으로 이제 깊은 그런 수의 개념으로서 물상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와 같다라고 해서 물상으로 비유할 때도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비유를 많이 하는 반면에, 음수인 개수는 대해수가 아니라 우로수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작은 이슬비 같은 개념, 하늘에서 내리는 작은 이렇게 단비 같은 개념이고요. 지상에서는 옹달샘 같은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샘물 같은 거, 작은 우물 같은 거라든가, 우리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이런 개념으로서 비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개념,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인데, 임수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충분하는 성질을,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이 많아지게 되면 물이 잔잔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요동을 치고 소용돌이를 치고, 심한 경우는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임수가 왕했을 때, 일간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간이 신금인데 임수가 너무 왕해도 마찬가지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해지게 되면 이렇게 충분하는 성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물이 범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임수라고 너무 왕할 때는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수의 특징이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물물이기 때문에 개수는 왕해도 충분한 성질, 즉 물이 범람할 우려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나 기토라고 하는 것은 관사를 취용하기보다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뭘 취용한다? 청징함을 요하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든가 병화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취용하게 되고, 개수일간 약할 때는 이제 신금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배합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임수는 대해수이기 때문에 이 단어 충분하는 성질, 물이 범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개수는 작은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왕에도 충분하는 성질, 즉 물이 범람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맑고 깨끗함, 청징이라고 하는 맑을징이라고 하는 맑고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해서 개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 기토와 같은 관살이 많아지게 되면 개수는 탁수가 되거나 아니면 매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수는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근데 임수도 토를 쓰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유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력 유월이 되겠습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는 백로와 추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신월과 유월, 그 다음에 술월은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 되죠. 입추가 되면서 신월로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백로가 되면서 유월로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한로가 되면서 술월로 넘어오게 되니 신유술월은 모두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며, 술월은 금의 쇠지가 된다. 그래서 신유월이 금이 왕하고요. 술월부터는 금의 기운이 서서히 이제 조금씩 약해져 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술월 같은 경우는 금보다는 토가 왕한 토왕절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신월과 유월의 차이, 우리가 지난달 신월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금 안에는 무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월할 때 무토를 가지고는 뭘 하지 않는다, 용신을 취용하거나 또는 격을 잡을 때 신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는다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무토라고 하는 탁기가 이 안에 서려져 있기 때문에 물이 맑을까요, 맑지 않을까? 이거는 물이라고 했던 금이요. 6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이 경금과 신금으로만, 순수한 금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금이 더 맑고 깨끗할까요? 아니면 유금이 맑고 더 깨끗할까요? 이 신월의 금은 그 본기가 경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월의 본기는 그 금이 신금이 되는 것이니 경금보다는 신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백수청이라 또는 같은 말로서 금수쌍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금백수청 또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금도 수도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유독 유월에 이렇게 금백수청, 금수쌍청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신월도 금이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유월만큼 금이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에는 임수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백수청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수 자체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통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충분한 선수를 나타나면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와 정화를 취용한다라고 했지만은, 유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금이 깨끗하고 임수 자체도 충분한 성질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금백수청을 논한다라고 했고요.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도 금백수청을 좋아한다고 했고, 또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를 얻게 되면 이 또한 금백수청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유독 6월에만 그런 것은 6월의 금이 맑고 깨끗한 그러한 금이기 때문에 임수, 개수 또는 신금일간이 6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보게 되면 같은 이치로 금백수청을 요한다. 그래서 6월에 임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무토를 쓰지 않고요. 무토를 쓰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토가 있어주면 안 좋은 것이니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가 들어오게 되면 탁해지게 되니 무토나 기토를 쓰지 않고 간목을 취용하게 되고요. 혹여 사주가 금수가 많아져서 사주가 한습해지게 되면 병화로서 조후해주는 그런 역할, 마치 임수이지만 개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용신 충하는
법과 같이 이렇게 간목병화를 우선적으로 쓰게 되죠. 왜냐? 6월의 임수는 금백수청을 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임수가 6월에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해수 등이 있어서, 뭐 자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수는 그래도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신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해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임신일주가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해시가 된다거나 연에서 해수를 다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때는 6월의 임수라 하더라도 임수의 본연의 임수 자체가 왕이지기 때문에 어떤 성질, 임수가 충분하는 그런 성질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래적으로 돌아가서 무토 병화를 수용해서 임수를 제방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해수 같은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금백수청을 요하기 때문에 무토를 쓰지 않고요. 오히려 무토기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 임수는 유독 무토를 쓰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계절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뜻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금백수청 또는 금수쌍청이라고 해서 금과 수가 모두 맑고 깨끗한 걸 의미한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을 먼저 보고 원령이 어느 원령인가를 또 살펴본 연후에는 뭘 살펴본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수가 되겠고요. 월지에 있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 양금과 음금이 있는데,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 되겠죠. 지지로 신금이 양금이 되는 것이고, 지지로 유금은 음금이 되는 것이니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금생수의 관계가 있으니, 임수가 유금을 보게 되면 저것은 나를 생해주는 것, 생아자라고 하죠. 나를 생한다 하고 해서 그래서 생아자는 육친으로 인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인성은 다시 정인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를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건 편인이 되는데, 오늘은 양수가 음금을 만났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된다? 그렇죠. 이것은 편인이 아니라 정인이 되죠. 정인의 정인 격이 되는 것인데, 신월과 유월의 차이는 뭐냐면, 신월은 수의 장생이고 임수 자체가 그 신금 원령에 통근할 수 있었지만은, 유금은 금이 수를 생해주는 이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임수 자체가 유에 통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의 임수는 충분하는 성질, 즉 우리 범람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드러내지만, 유월의 임수는 신월보다 강할 것 같지만 오히려 강한 듯 강하지 않고 약한 듯 약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있고, 그냥 잔잔한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의 임수는 유독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금이 가장 깨끗한 6월이기 때문에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것을 희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유독 6월의 임수는 무토기토,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무토기토가 있게 되면 오히려 간목으로서 그 무토기토를 제거하는 것이 좋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이라든가 해수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된다? 그렇죠. 이때는 다시 원한적으로 임수가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무토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명식이 바로 6월의 임수가 금백수청을 좋아하는 그런 때이지만, 일지에서 신금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임신일주가 되죠. 임수가 유에는 통근을 하지 못하지만 신에는 통근을 하게 되고, 그 인성이 금이 많고 일간이 세력을 얻으니 반드시 뭘 한다? 임수로서 무리 범람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드러내죠. 반드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 또는 정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목은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저거는 식신이 되죠. 내가 생하는 아생자 식신인데, 이 식신 인목 안에는 물론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생목해서 임수의 왕한 기운을 설기해 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지만은 인중 안에는 지장간으로서 병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후도 하지만 아주 미약하지만 조우도 할 수 있는 공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분들 이런 걸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신금이 있고요. 여기 인목이 있으니 이거 연지에 있는 인목을 그 다음에 일지에 있는 신금과 인신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떨어져 있으면 충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금 왕절에 금이 많아지게 되면 그 금의 기운에 인해서 목이 위축될 수는 있습니다. 위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충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목이 상처를 입거나 깨지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연간에 임수라고 하는 비견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금수가 너무 왕해져서 어떻다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양토를 얻어서 임수를 제방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아쉽게도 월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은 기토가 될 것이고요. 이 기토 자체가 뿌리가 없습니다. 물론 임중에 있는 병화가 기토를 생조해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이건 그냥 순수하게 기토가 뿌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고요. 그 다음에 기토가 임수를 제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토 타김 임수로 그냥 탁하게 만들 뿐이다. 즉 뭐냐면 임수를 제방하려면 무토로거나 아주 그냥 좀 씩씩한 그런 왕토가 있어서 한 방에 딱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강물 지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삽으로 포크레인으로 모래 두 삽을 퍼놓는들 그 제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만 더럽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수가 왕한데 이 왕한 금수를 갖다 제방하지 못하고 또 조우도 조금만 인중병가 있긴 하더라도 조우가 좀 부족한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볼 터인데요. 경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 선생님 유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정인격이 아니라 편인격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자, 월지에 있는 지장간을 가지고 격을 잡는 겁니다. 근데 유중에 있는 경금은 취용하지 않고요. 유중에 있는 신금만 격을 취용할 수 있으니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정인격이 편인격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단 중요한 거는 금왕절에 신금을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으니 이 격국은 어떻게 되냐면 정인격에 오히려 모왕 자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틀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자수를 받아 신자수국하고요. 임수 투출하게 되면 모왕 자세가 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정인격에 모왕, 인성도왕하고 일간 수도왕하다, 모왕 자상하다. 즉 금수가 모두 금수가 모두 왕양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임수를 갖다가 제해야 되는데 금이 이렇게 많게 되면 토도 있다 하더라도 금에 의해서 설계되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목으로서 수를 설계하고 병화를 얻어서 조후해주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겠고요. 신의 신은 경자시하고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신금이 투출되어 있으니 원한적인 정인격이 되겠죠. 유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되어 있고, 또 역시나 신금 유금에 다시 정인 신금이 투출되어 있어서 이거는 금이 굉장히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 해수가 있고 다시 임수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모왕자쇠는 아니고 모왕자상한 그런 국세, 무토가 있었다라고 하면 좋았을 것이나 기토 가지고는 이 왕수를 갖다가 제방할 수 없겠고, 아까 제가 기토탁임이라고 했죠. 기토탁임이 되면서 기토 입장에서 사수 동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저 기토는 마치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인목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되니까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무토가 그러면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기토도 마찬가지로 관사로 잡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임수 자체가 금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건 관사로 잡을 논할 필요는 없겠고요.
생각하고요. 기토는 어차피 사주동률돼서 날아가 버렸고 없다 생각하고, 무토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너무 관성이 너무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무토가 생을 얻어야 되는데 수목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무토가 생을 얻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자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물론 무신대운때는 무신의 신금, 금이 왕하지만은 요렇게 흘러가는 경우에는 무토로서의 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 무신신은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무신시가 나쁘지 않다. 오히려 무신시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남자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저는 병호시 정도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남자는 초년 지금부터 신유월에서 이렇게까지 갈 때 뭐 어떻게 가요? 일단 수운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주가 화를 얻지 못한다고 하면 사주 자체가 매우 한습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을사시도 좋지 못하고요. 정미시도 좋지 못하고 남자의 경우는 오로지 어떤 생시 병호시를 얻어야지만 좋을 것이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무신시 얻어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나쁘지 않고, 뭐 신의시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무신시가 가장 좋은 생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민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건 좋지 못할 겁니다. 이 신금이 여기에 있는 인목하고는 충을 안 하지만은 시지에 있는 인목하고는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신충이 가능하거든요. 이 시를 충하는 것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신충이 되기 때문에 이 이민시는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결론, 남자는 병호시, 여자는 무신시 괜찮고요. 신의시도 괜찮다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